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는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해저 유전을 운영하는 AR 회사는 비국의 바다에서 석유를 생산하기로 비국과 계약하였습니다. 그 계약에 따르면 석유 생산 종료 시점에 유정 굴착 장치를 제거하고 해당 지형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최종 예상 복구 원가는 1,000원인데 이 중 900원은 유정 굴착 장치 건설로 생긴 복구와 관련이 있으며 100원은 석유의 채굴로 생긴 복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8년 말 AR 회사는 굴착 장치는 건설하였으나 아직 석유는 채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8년 말 회사는 부채를 인식해야 할까요? 만약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면 이미 석유를 생산하는 것이 예상되어 있으니까 부채를 1,000원만 인식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석유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니 900원만 인식하면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충당부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무엇일까요? 부채는 과거 사건으로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업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외부에 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충당부채 앞에는 충당이란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충당부채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불확실성의 대상은 시기와 금액입니다. 따라서 충당부채의 정의도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라고 회계기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측면에 있어 다른 부채와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매입 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는 부채입니다. 즉, 지출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지 않습니다. 미지급 비용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청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부채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시기나 불확실성의 추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당부채의 개념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언제 인식해야 할까요? 충당부채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맨 처음 소개시켜드린 사례에서 유정 굴착 장치의 경우 2018년 말 현재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반대로 석유의 경우 2018년 말 현재 아직 석유를 채굴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합니다. 의제 의무의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의제 의무란 쉽게 말해 법이나 계약적 의무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의무로 간주되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공을 판매하는 회사가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축구공이 팔리면 초등학교에 전이 축구장을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표 내용은 의제 의무를 구성합니다. 즉, 기업이 실무 관행이나 경영 방침 또는 구체적인 약속 등으로 기업이 특정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충당부채에서 말하는 의무는 법적 의무보다는 더 넓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의무 측면에서 기업에게 현재 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호기한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과거 사건이 현재 의무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진행 중인 소송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또는 해당 사건으로 현재 의무가 생겼는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호기한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보호기한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현재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면 충당 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당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자원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정을 사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작성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 추정 자체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이 가능한 범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충당 부채를 인식할 때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측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당 부채 측정 시에는 다음의 5가지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호기한 말에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합니다. 이 최선의 추정치는 보호기한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이 최선의 추정치는 보호기한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최선의 추정치는 기대값이라고 하는 확률 가정평균이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충당 부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합니다.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각각 발생 확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해당 범위의 중간값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의 의무를 측정하는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의 결과가 해당 부채의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원가가 30원이라고 하더라도 40원과 50원과 같이 30원보다 높은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적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30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충당 부채 금액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충당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되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익이나 자산을 과대 표시하거나 비용이나 부채를 과소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부정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실제보다 더 높은 것으로 취급하여 충당 부채를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충당 부채는 화폐의 시간 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합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장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은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충당 부채 금액을 측정합니다. 이 예로서 기업이 내역 연수 종료 후에 부담해야 하는 오염 지역의 정화 원가는 미래 기술 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자격이 있는 독립된 전문가의 합리적인 예측을 반영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의 지정이 거의 확실하다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 경우 해당 법률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당 부채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법률이 지정되기 전에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이 충당 부채를 생기게 되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도 이상 자산 처분 이익은 충당 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발 부채는 무엇일까요? 우발 부채는 앞서 말씀드린 충당 부채의 인신 요건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충당 부채의 인신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과거 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를 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의무가 아닌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제3자와의 분쟁 중인 소송 사건에 관련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고객이 식중독에 걸렸는데 그 원인이 회사에게 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의무는 있으나 해당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이거나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발 부채는 기업이 경제적 효익 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 또는 현재 의무이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충당 부채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발 부채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우발 부채로 분류할 경우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호기한 말에 우발 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변제 가능성,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을 공시합니다. 우발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우발 자산은 우발 부채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과거 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발 자산은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거나 다른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생기며 그 사건은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을 불러옵니다. 예로서 기업이 재개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우발 자산은 우발 부채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처음에 보셨던 사례에 대해 충당 부채의 개념을 적용해서 결론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말 재무제표에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 말 시점에 일어난 과거 사건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유정 굴착장치의 건설은 굴착장치의 제거와 해저의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계약상 조건에 따라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굴착장치의 건설은 의무 발생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18년 말에는 석유를 아직 채굴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는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정 굴착장치의 제거에 따른 손상의 원상 복구에 관련된 원가인 900원만을 충당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원가는 유정 굴착장치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석유 채굴로 생긴 나머지 100원은 석유를 채굴하는 시기에 비로소 복구 충당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의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의무 발생 사건으로 현재 의무가 있고 이 때문에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유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당 부채로 분류하여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발 부채로 주석을 통해 공시하되 잠재적 의무도 아니거나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KIFRS 해석서에는 제2101호 사후 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제2105호 사후 처리, 복구 및 환경 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제2121호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교육 자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약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